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그날, 저는 제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죠. 젊은 양반, 1,000원에 하나예요. 맛있게 싸놨으니 하나만 사가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바쁜 발걸음을 재촉할 뿐 아무도 그 자리에 멈추지 않았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김밥이야. 됐어요. 그리고 요즘 누가 이런 걸 사 먹나요? 대장균이 득실거릴 것 같은데. 제가 던진 차가운 한마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실망과 체념, 그리고 왠지 모를 슬픔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지하철역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넥스트 솔루션의 CEO 박도연입니다. 44살의 나이에 연매출 2천억을 달성한 스타트업 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들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그날 강남역 근처에서 한 할머니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던 그날, 저는 제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이 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죠.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냉혈한 사업가가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되찾아가는 여정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1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강남 오피스텔 58층에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하얀 서리로 뒤덮여 있었고 마치 제 마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죠. 대표님, 오전 10시 이사회 안건 자료 가져왔습니다. 이지은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늘 그렇듯 완벽하게 정리된 서류가 들려 있었죠. 여기 놓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10시 이사회 후 11시 30분에 벤처 캐피탈 미팅, 오후 2시에 신규 프로젝트 발표회, 4시에는 해외 투자자들과 화상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가가 내민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빽빽한 일정 사이로 유일하게 비어있는 시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후 6시, 아버지 병문안 시간이었죠. 아, 맞다. 오늘 아버님 뵈러 가시는 날이죠?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마지막 일정 끝나고 바로 가야겠네요. 병원에 도착하려면 지하철이 빠르겠죠? 지하철이요?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운전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강남역에서 삼정거장이면 되니까요. 차 끌고 가면 오히려 주차하느라 시간 낭비될 것 같네요. 비서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답답한 차 안보다 지하철이 더 나아 보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이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AI 기술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고 예상대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가는 꾸준히 상승 중이었고 투자자들의 만족도 역시 최고조에 달해 있었죠. 박 대표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역시 냉철한 판단력이 중요하죠. 한 이사가 제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차가운 판단력과 냉철한 업무 처리. 그것이 바로 제가 가진 최고의 무기였고 지금의 저를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 차가운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강남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수입차 매장 앞을 지나던 그때였죠. 한 할머니가 좁은 보도블록 위에서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파고 계셨습니다. 젊은 양반, 1,000원에 하나예요. 맛있게 싸놨으니 하나 사가세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바쁜 발걸음을 재촉할 뿐 아무도 그 자리에 멈추지 않았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김밥이야. 됐어요. 그리고 요즘 누가 이런 걸 사 먹나요? 대장균이 득실거릴 것 같은데. 제가 던진 차가운 한마디.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실망과 체념, 그리고 왠지 모를 슬픔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지하철역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을 뿐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할머니가 제 아버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은인이었다는 사실을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할머니의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왜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는 게 일상인 제가 왜 하필 그 할머니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던 걸까요? 병원에 도착해 아버지의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득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조금 전 제가 외면했던 바로 그 할머니가 서 계셨으니까요. 병실 앞에서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지 못한 채 반대편 복도로 사라지셨지만 그 뒷모습이 제게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또렷이 남았죠. 도연아 왔니? 병실 문을 열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어조였죠. 창가 쪽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잡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네, 아버지. 오늘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다. 그런데 방금 누가 다녀갔는지 아니?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옥분 누나가 다녀갔어.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밥을 챙겨주시던 분이야. 네, 그러니까 방금 나가신 그 할머니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나 봅니다. 아버지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셨죠. 왜? 혹시 마주쳤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차갑게 대했던 분이 바로 아버지의 은인이었다니.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죠.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버지는 잡지를 내려놓으시더니 먼 산을 바라보듯 창 밖을 응시하셨습니다. 내가 18살 때였지.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학교를 다녔어. 그때 옥분 누나는 우리 동네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고 계셨는데 아버지의 회상이 이어졌습니다. 김옥분 할머니는 당시 25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홀로 된 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매일 저녁 아버지에게 밥을 챙겨주셨고 때로는 학용품도 사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거야. 하다못해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을지 몰라.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외면했던 순간이 자꾸만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찾아오신 거예요? 아니, 내가 찾았지.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한눈에 알아봤어.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함이 없더구나. 아버지의 말씀에 제 가슴이 더욱 조여들었습니다. 그 눈빛, 제가 차갑게 외면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죠. 지금은 어떻게 지내신대요? 제 질문에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몇 년 전에 운영하시던 식당이 부도나고 지금은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시며 근근히 살아가신다더구나. 내가 도와드리려 했지만 한사코 거절하시더라.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병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아버지, 제가 오늘 그분을 만났었어요. 강남역 앞에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주먹밥을 파시던 모습, 그리고 제가 던진 차가운 말들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도연아, 넌 참 많이 변했구나. 그 말씀이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모든 이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다고.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그 모든 것을 잊고 살아왔던 겁니다. 내일 다시 한번 그분을 찾아뵈어야겠어요. 제 말에 아버지가 옅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내 아들이지. 병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죄책감 때문이 아닌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무게였죠. 강남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저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저는 그분을 다시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심으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녘의 서울은 여전히 추웠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온기가 자라나고 있었죠. 이 비서님, 네, 대표님. 오늘 일정 좀 조정해 주실 수 있나요? 점심시간을 2시간 정도로요. 비서의 얼굴에 의아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건 창업 이후 처음이었으니까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네, 꼭 만나봐야 할 분이 계세요. 오전 내내 저는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눈앞의 서류들은 그저 희미한 글자들로만 보였고 회의 중에도 자꾸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러갔죠. 그리고 마침내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시간을 넘게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문득 귓가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아, 포기하지 마라.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좁은 골목길 안쪽에서 작은 손수레를 끌고 계신 할머니를 발견했죠. 할머니,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할머니가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그 양반,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말씀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이 뭐가 미안하다고 그러나. 다들 바쁘게 사는 세상인데. 아닙니다. 제가 박영수의 아들입니다.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들고 계시던 봉지가 떨어졌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얼굴을 매만지셨죠. 영수, 그 애가 벌써 이런 아들이 있다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죠. 할머니, 이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이고, 그러지 말아라.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해.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좋단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근처 식당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사코 거절하시더니 결국 제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작은 김밥집에 자리를 잡으셨죠. 영수, 그 애가 잘 지내나? 네, 어제 배웠잖아요. 그려. 그 애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뒀으니 이제 여한이 없겠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버지를 키워주신 은인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안 된다. 그건 안 돼. 할머니의 거절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죠. 평생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오신 분의 강직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럼 제 회사에서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회사? 네,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서요. 할머니의 손맛으로 직원들 식사를 책임져 주시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죠. 그리고 마침내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도 될까? 네, 당연하죠.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라면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날 저녁 회사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인사팀을 불렀습니다. 새로운 구내식당 운영 계획을 세우고 할머니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더 큰 계획이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의실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미묘했고 이사회 멤버들은 각자 준비해온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죠.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넥스트 솔루션의 새로운 도전, 희망의 집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터에 띄워진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주거 지원 사업, 직업 교육 프로그램, 심리 상담 지원까지 제가 밤새 준비한 계획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죠. 박 대표님, 잠시만요. 재무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재단도 아니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임원들의 표정에서도 의구심이 읽혔죠. 맞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재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술이 있고 자원이 있고 무엇보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회사 구내식당에 새로 오신 분을 보셨나요? 임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은 제 아버지의 은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길거리에서 차갑게 외면했죠.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고 살아가는지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부나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직업 교육,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기부 시스템, Io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주거 공간. 화면이 넘어갈 때마다 임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ESG 경영이 강조되는 시대에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임원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회의실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반대합니다. 박수 소리를 가르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대 주주인 김 이사였죠. 이건 순전히 감정적인 판단입니다. 회사의 자원을 이런 식으로 낭비할 순 없습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 주주총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죠. 김 이사님, 주주총회 좋습니다. 그때 더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드리죠.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지.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으로 대표님의 눈에서 진심 어린 열정을 봤어요. 그래요? 사실 나도 오랜만에 이런 설렘을 느끼네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차가운 도시를 덮어가는 모습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만 같았죠. 그날 저녁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저는 할머니가 계시던 자리에 들렀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주주총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죠. 구내식당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계실 할머니를 뵈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도연이 왔나? 할머니는 늘 저를 우리 도연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죠. 오늘은 뭘 준비하고 계세요? 된장찌개야. 영수가 어릴 때 제일 좋아하던 건데 너도 한 그릇 먹고 가렴.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 그때는 어떠셨어요? 아버지를 돌봐주실 때. 할머니는 잠시 옛날을 회상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나도 참 어려웠지. 하지만 영수를 보면 내 동생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눈빛이었거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순간이 있었던 거죠.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비서가 급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죠? 김 이사님 측에서 언론에 제보를 했나 봅니다. 넥스트 솔루션 감정적 경영으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상치 못한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죠. 이 비서님,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세요.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장은 취재진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죠.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저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숫자와 성과만을 쫓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한 할머니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 아버지의 과거, 그리고 제가 꿈꾸는 새로운 미래까지. 모든 것을 진심을 담아 전했죠. 희망의 집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회 공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는 혁신입니다. 우리의 기술과 자원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신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예상과 달리 대중의 반응은 뜨거웠죠. 박 대표님, SNS 반응이 대단합니다. 우리 회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아요. 비서가 들뜬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였죠. 그날 밤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을 때 할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두 분 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계셨죠. 우리 아들이 큰일을 하는구나.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수야, 내 아들 참 훌륭하다.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제야 제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회의장은 이례적으로 많은 주주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탓이었죠. 오늘 임시주주총회는 희망의 집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라 발표를 시작했죠. 주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길거리의 노숙자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은퇴 후 생계가 막막한 어르신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기부나 일회성 지원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변화,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입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첫 시범 사업으로 준비 중인 강남구 희망의 집 건물 조감도가 나타났죠. 이곳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1층은 카페와 식당을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고 2층은 직업 교육장으로 활용됩니다. 3층부터는 주거 공간이 되죠. 우리의 AI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실제 취업까지 연계할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여러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도전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거죠. 김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이 과연 수익성이 있겠습니까? 결국 회사의 부담만 될 뿐. 김 이사님, 제가 준비한 수익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다시 전환되었습니다. 카페와 식당의 수익, 교육 프로그램 라이센싱, 기업들의 CSR 연계 사업, 3년 내 손익분기점 달성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얻게 될 기업 이미지 제고와 사회적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죠. 발표가 끝나고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마침내 찬성 68%, 반대 32%로 희망의 집 프로젝트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 이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그날 저녁 구내식당에서 할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구나. 이제 제가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도연아, 너도 이제 알게 됐구나.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 뭔지. 네, 바로 나눔이야. 내가 가진 걸 나누고, 그래서 누군가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걸 보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란다. 할머니의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찾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죠.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다음 날 아침 회사로 향하는 길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 같았죠. 희망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떤 꽃을 피울지 저는 무척 기대됩니다. 1년 후 희망의 집 1호점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5층짜리 건물은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죠. 박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비서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 비서님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1층 카페는 이미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입주민들이 능숙한 솜씨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외출도 가능해지셨죠. 아버지, 제가 드디어 아버지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게 됐네요. 아니다. 넌 이미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어. 그때 카페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하신 특별 메뉴였죠. 할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아이고, 괜찮아. 오늘같이 기쁜 날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할머니는 이제 희망의 집 카페의 총괄 매니저가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식당 운영 경험을 살려 젊은 친구들에게 요리를 가르치시죠. 2층 교육장에서는 코딩 수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개발자들이 자원봉사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죠. 놀랍게도 수강생 중 몇 명은 이미 우리 회사의 인턴으로 채용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박 대표님, 언론사에서 촬영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런데 입주민분들 얼굴은 가려주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3층부터 5층까지의 주거 공간은 이미 만실이었습니다. 모두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이었죠. 청년, 노인, 한부모 가정. 그들의 사연은 제각각이었지만 모두가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옥상 정원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입주민들과 직원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나누었죠. 도연아, 할머니가 부르셨습니다. 네, 할머니. 난 말이다. 내가 참 자랑스럽구나. 할머니, 예전에 내가 영수를 도왔던 것처럼 이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잖니. 세상은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첫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회사로 출근하는 길에 강남역을 지났습니다. 1년 전 할머니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지만 그 자리가 제게는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표님, 희망의 집 2호점 부지 관련 문의가 벌써 3군데나 들어왔어요. 다들 자기 지역에 짓고 싶다고. 그래요? 좋네요. 이제 시작인가 봅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볕이 비쳐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는 도시의 풍경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차갑고 삭막하기만 하던 이 거리가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 찬 것 같았죠. 제 책상 위에는 오늘도 많은 결제 서류들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 되니까요. 자,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